인사할 시간도 없어 최근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확산되고 있죠. 처음 나온 이야기인지 어디까지 확신할 수 있을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긴급하게 전해드리. 다크템플러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다크한 물질을 우리는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미지의 물질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비키에 처음 등장했죠. 그는 1933년에 머리털자리 은하단이라 불리는 거대한 은하단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바로 은하단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은하들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죠. 빠르게 도망치는 대상을 쉽게 잡아둘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라면 은하단만의 중력으로는 은하들을 제대로 붙잡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하들은 튕겨나가지 않았죠. 즈비키는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질량이 더 있어서 더 큰 중력으로 은하들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암흑물질 등판. 1976년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빈도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바깥쪽 별들의 공전 속도 역시 너무 빠르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빠르게 움직이는 별들을 잡아두려면 더 많은 질량과 그로 인한 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설령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암흑물질의 존재를 의심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 2020년 11월 20일 천체물리학 저널에 암흑물질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올라왔죠. 세종대학교 최규현 교수는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새롭게 알아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수정 뉴턴 역학 등판. 바로 현재 은하의 움직임을 암흑물질이라는 존재 없이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 수정 뉴턴 역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암흑물질이 있다는 사실에 결코 동의하지 못하던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스라엘의 물리학자 모르드하임 밀그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1983년 암흑물질이라는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학을 제안했죠. 보이지 않는 존재를 거부하기 위해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역학을 수정하려는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사실 뉴턴의 고전 역학에 대한 도전은 이번만이 아니었죠. 이미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양자역학을 세상에 내놓으며 뉴턴이 설명하지 못한 영역에 접근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뉴턴 역학을 보완해냈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는 무언가를 집어넣는 대신 기존의 이론을 수정했죠. 밀그롬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은하와 별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물질로 설명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게다가 천체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는 관측 결과에는 무언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암흑물질의 분포 때문에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거리에 따라 일정하게 속도가 변할 수 있을까? 차라리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물질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상수를 넣어서 뉴턴 역학을 수정하는 게 좀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냉장고에 넣어둔 오렌지 주스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몰래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스가 사라지는 비율이 일정하다면 이건 누가 마시는 게 아니라 냉장고 안에서 어떠한 법칙에 따라 증발하는 것일 수도 있죠. 보이지 않는 범인을 억지로 데려오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법칙을 새롭게 수정하는 건 어떨까? 이게 바로 수정 뉴턴 역학. 다시 암흑물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은 질량이 있고 따라서 더 많은 중력을 만들어내죠. 더 강한 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암흑물질은 타이밍이 기가 막힌 구원투수가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데 아쉽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정 뉴턴 역학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중력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가속도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아지면 중력이 뉴턴 역학에서 예측한 결과보다 훨씬 강해진다는 것이죠. 아주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뉴턴 역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가속도라는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중력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수정 뉴턴 역학에서 만약 가속도가 매우 크다면 기존의 뉴턴 역학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문제는 없죠. 물론 보이지 않지만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암흑물질만큼이나 가속도에 따라 중력이 바뀐다는 건 무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수정 뉴턴 역학은 심지어 외부 중력장 효과라는 것도 도입하죠. 천체 내부의 움직임은 천체가 보유한 자체의 중력뿐만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물질의 질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중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치킨의 맛은 단순히 배달시킬 치킨집의 요리 숙련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주변 동네 치킨집들의 전반적인 기량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관측된 결과를 기반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측이 어려운 경우 수정 뉴턴 역학만으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은하도 많습니다. 오직 암흑물질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초기 우주 배경 복사나 우주의 거대 구조 같은 현상에 적용하기도 어렵죠. 대암흑물질용 병기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별의 탄생이나 은하의 형성에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규현 교수 역시 기본적으로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작년에 나온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153개의 은하를 분석한 결과 외부 중력장의 세기에 따라 은하의 회전 속도가 미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 차이는 수정 뉴턴 역학의 예측값과 동일했죠. 논문 내용에 따르면 은하 바깥쪽에서 미세하게 줄어든 회전 속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외부 중력장 효과뿐이었습니다. 외부 중력장 효과가 실제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이건 수정 뉴턴 역학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최신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10일 전 타원 은하 연구로 발견된 사실에 대해 출간된 논문 역시 수정 뉴턴 역학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얻었죠. 만약 밀그롬으로부터 이어져 최규현 교수의 오래된 시도가 성공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역사상 세 번째로 진화하는 뉴턴 역학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암흑물질은 없을까요? 아직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여전히 암흑물질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을 빼놓고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죠. 관측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관측된 결과로 중력 이론을 수정할 것인가, 치열한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누구도 정답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인류가 도약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는 열려 있어야 하며 더 많은 관측과 연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건축가이자 시인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존의 현실과 싸운다고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무언가를 바꾸려면 기존의 것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 암흑물질과 수정, 뉴턴 역학을 넘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이 가져올 충격을 기대하는 가장 빠른 과학, 초긴급 과학의 궤도였습니다.